점이 가장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대 정도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저 정도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 조건을 맞춰준다면 성대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연대를 대조군으로 했을 때 연대가 상이라고 본다면 연대하고 비교해서 중상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유형 변화 없이 20년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뭐 제시문의 길이나 난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습만 좀 해준다면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류형, 자료형, 입장 선택형 이 정도 선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뭐 자료 해석형이나 입장 선택형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안 넣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연습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역시 굉장히 정시로 가기엔 어려운 학교죠. 근데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서강대는 정시로 수학 반영률이 거의 45%에 육박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강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시로 진학한 학생들 중에 70%가 이과 학생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과 학생들에겐 사실 정시로는 인문계열 학과라고 해도 개방적이지 않은 학교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논술로는 3합 7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 정도 되면 사실 학교별 특징 같은 건 대부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정리로 놓고 가시는 거 없는지 한 번만 체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교과 10%가 서강대의 되게 특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대는 8등급까지 매우 안전합니다. 100점 만점에서 10점 정도 교과가 들어가는데 8등급까지도 9점 몇 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이나 상위권 학생들도 놓치고 가지 않겠다라는 학교의 의지가 굉장히 잘 보이고요. 비교과라고 해봐야 뭐 출석 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끔 놓치는 건 이제 한국사 4등급 정도? 네. 이제 국영수사 요 그 등급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이들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체크하고 반영을 한다. 이러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난이도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연대를 대조군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중상. 그러니까 연대 같은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난이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10대 1 내외의 실질 경쟁률, 당연히 절반의 경쟁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비슷한 최저 조건의 남녀공학보다 훨씬 더 낮은 최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에는 6.5대 1이었고요. 2023년에 11.5 정도로 조금 올라섰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최근 3년 통계로 보면 10대 1이 안 되는 학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지원을 해볼 수 있죠. 게다가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3학 5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대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인문 논술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고 상경 논술에는 인문 수리가 포함된다는 점이고요. 스크랜튼은 이제 자율 전공을 얘기하는데 자율 전공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계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할지 수리로 할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영어가 포함되고 수리가 포함된다고 하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한 편입니다. 앞서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숭실대 상경이랑 그 이화여대 상경 경우에는 수리가 굉장히 평이한 편이니까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일주일 뒤에 시험이라서 시험 준비하는 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월화수목금 준비하고 주말에 시험 보러 가고 이렇게 충분히 최근 3년치 이상의 기출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대인데요. 앞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홍대는 2, 3, 2, 2 정도 받아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9, 6 학평 2, 3, 2 아래로 다 모여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 네, 수학 없이도 서울에 이제 유명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죠. 그래서 수시 1차로 성신여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홍대도 있지만
그래서 연대의 경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홍대는 수시 납치를 고려하는 학생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2, 3, 2,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논술이 90%인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그 지점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도 3화 8로 작년보다 더 여유가 있어졌으니까 네, 지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질 경쟁률을 매년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10대 이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지원율이라는 건 그 학교의 인기와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10대 1을 넘지 않을 경우 발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맥락을, 전후 상황을 잘 보셔야 되고요.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펜 사용하는 것 정도인데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고려해서 안 지원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남은 기간 훈련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신여대와 홍대 같은 학교들 가지고 이제 유용성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11월 18일, 19일에 주로 메인 학교들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첫 번째 보는 것보다는 한번 홍대나 성신여대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쌓은 다음에 지원을 해보는 게 실질적으로 좀 효용이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진짜 시험을 보고 오면 눈빛이 좀 달라져서 오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제외를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담대할수록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가 모의 논술을 다소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 논술만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모의 논술은 교수님들이 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난이도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수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수시 기출문제 난이도가 훨씬 안정적이고요. 모의 논술 난이도가 굉장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 난이도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질 논술은 모의 논술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여대이고 그리고 최저 조건이 있고 이 정도 조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0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대 중에서도 이제 논술 90%인 학교라는 점도 매력이 있죠. 네. 내신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수능 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18일, 19일 요때 시험을 보지만 9월, 10월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앞에 성대나 서강대 마찬가지죠. 11월 18일, 19일처럼 수능 후에 바로 있는 학교들은 9월, 10월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25일, 26일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수능 후에 준비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국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직접 맞는 수업들만 지금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단대는 이제 학생들이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국숭세단 이렇게 읊잖아요, 학교를. 그때 그 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인지하기로는 수도권 대학 중에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조건 없이도 네, 수도권 안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신이 20% 반영되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논술이 6등급 정도까지는 내신 등급 간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 학생들한테 매번 7, 8, 9만 만들지 말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논술이라고 해도 7등급, 8등급, 9등급에 있어서는 등급 간 격차가 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고려한다면 6등급 이내라면 뭐 단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도 충분합니다. 120분이라서 학생들이 결국 요즘 논술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으로 변별력을 내는데 120분이면 충분히 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수능 끝나고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전 10월에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학교인데요. 광운대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 학생들이 학종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경기대, 가톨릭대, 광운대 같은 학교를 3점대인 학생들이 학종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데 사실 합격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학종으로는. 그래서 3.56인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데 광운대가 학종으로 합격하려면 사실 3.12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3.56은 말 그대로 그냥 우주 상향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거든요. 혹은 면접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좀 운을 바라거나, 근데 그것보다는 난이도가 분명하고 기출이 분명하고 그리고 연습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논술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더 전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안내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준비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만 광운대의 경우에는 그 시험 시간을 미리미리 공지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 보려고 할 경우에는 조금 낭패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26일 날 2개 정도 보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앞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노베이스도 진학 가능한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시간을 조금 줄였어요. 학교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쉽다는 걸. 그래서 원래 100분이었는데 요즘에 90분으로 좀 줄였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 난이도하고 비교해보면 명확히 난이도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다만 수시 1차이기 때문에 좀 담대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나 교과로도 3점 중반대면 이미 진학하기가 어렵고 정시로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술로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은 학교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는 학교이고요. 당연히 9월 달에 개강을 좀 노려보셔야 합니다. 개강을 준비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좀 학교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거와 이제 상관없이 모든 학과와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이제 이모희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겠지만 저희들이 다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떤 학교나 학과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를 좀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학교가 법대입니다. 법대. 네. 특히 이제 숙대 같은 경우라든지 홍대 같은 경우는 법대 정원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법대는 로스쿨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좀 그 학교 자체에서 위상은 조금 떨어진 편이잖아요. 그렇지만 정원 수는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줄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이 학과를 가야겠다라는 게 없다면 정원 수 많은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원 수가 많은 만큼 잘하는 학생도 많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상위권 학교의 경영이나 경제 같은 학과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과일 경우에는 정원수 많은 게 아무래도 충원율도 높고 그리고 전국에서 그 등수 안에 든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좀 여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특정 학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홍대나 숙대의 법학과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십사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본인이 저희 그 논술 평가를 받으면서 늘 안정적으로 M스위치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좀 받았던 학생이라면 사실 어느 학과 쓰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학과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소수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대 1이 안 되는 학과들도 많이 있어요. 실질 경쟁률이. 중대 그 유럽 원문학과 교육 쪽 이런 데는 1.5대 1, 2대 1까지도 내려간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았거나 아니면 1월이나 2월, 3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그런 학생들은 소수학과 쪽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고려하셔서 원서를 잘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빨리 결정을 하고 몰입해서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을 합격을 시켜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될까라고 의심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입하고 그만큼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잘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다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마치고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한 학교들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